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첫째로는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 균에 의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았고 글로벌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걱정으로 국내 증시를 떠나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힘들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주말 사이 이것에 대한 확산이 이탈리아를 넘어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갔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이슈까지 불발이 되면서 퍼펙트 스톰과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도 십수년 전에 금융위기 때도 주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주식시장에서 겪었던 일련의 그 폭락과 거의 흡사할 정도의 엄청난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유가가 10%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유가 선물에서 저는 마이너스 34%를 받습니다. 즉 선물에서 이제 유가가 30%를 깨고 정확히 27점 몇 불까지 떨어졌는데 사실 이렇게 선물에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증거금이 부족한 투자자는 전부 다 손절이에요. 자동 손절입니다. 증거금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즉 이미 시초가부터 전부 다 손절을 맞고 떨어져 버리는 이 어마무시한 이 파생 시장의 변동성이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저도 가끔 이런 이제 파생 갤러리나 그런 데를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증거금을 떠나서 시초가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에 빚을 져버려요. 이 증권사에 천문학적인 빚을 져버리게 됩니다. 그런 일이 지금 시장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플래시 브레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말도 까먹었네. 아무튼 그런 쇼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미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5%대 시작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마이너스 7% 이상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이 이제 연준에서 레포 시장에 추가로 1000억 달러의 유동성에서 1500억 달러로 더 늘린다라는 소식이 빠르게 낙폭을 축소를 했었는데 이 하락의 강도에 의해서 다시 마이너스 7.5%의 마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저희는 예상이 가능했었고요. 나스닥 자체가 8050포인트까지 사실은 빠질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하락폭이 7960포인트였나 7950포인트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의 단기 낙폭의 이 구간을 언더 슈팅이 나와버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단기 반등에 들어갈 거고 오늘 날짜로 제가 이제 외신을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느끼고 있는 현재의 이 부분에 대한 공포감은 최초 나왔을 때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지금 대구나 그 외 경남 좀 이렇게 이 사태가 심각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이제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 시장의 공포가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 매일매일 언론에서 떠드는 자고 일어나면은 확진자 수가 배로 늘어났다, 몇 명이다. 이 부분이 점차 수그러들고 있는 부분이죠.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 요인은
어떤 부분인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병의 발병으로 인해서 이 병의 발병으로 인해서 극심하게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면, 이 부분이 악재가 해소된다면 충분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시장 겁먹지 마세요. 네, 너무 시장 겁먹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가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 투자 마인드 부분에서라든지, 그리고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전일 시장 마감 이후에요, 저는 바로 지인하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술 마시고 그냥 허허허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뭘 살까, 주식을 어떤 주식을 나는 어떻게 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밤 12시까지 술 한잔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하면은, 시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주가가 1500 간다, 1700 간다, 최소 1750이다,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어제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주가가 갈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증시가 2100포인트에 있을 때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 구간에서는 더 간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보면 꺾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바닥에서 그런 소리, 즉 바닥인데 땅끝까지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더 많이 들려오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진짜 바닥에 근접할 수 있는 시그널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전히 시장을 보는 관점은 V자 반등이 아닌 W자도 아닌 L자형 반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지는 지속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자체가 V자로 가려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V자죠. 자, 그럼 W자로 간다면 최소한 50%는 가져야 돼요. 반등의 폭이 50% 갔다가 다시 이 반등의 폭의 중간 정도에서 지지를 받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W자형 반등인데, 지금은 이 하락폭에 40% 정도 갔다가 좀 깨졌어요, 이게. 그럼 N자잖아요. 지금 이거는 N자형 파동이 나왔습니다. 우려를 하던 N자형 형태가 나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직전 저점을 붕괴하는 N자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상태에서 이런 거죠.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왜냐? 문제될 소지가 군데군데 많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만든 거는 이 오일 쇼크가 터진 거예요. 오일 쇼크가 터졌고, 또 분명히 올라가다가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문제점이 무엇일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보면은, 미국에서 확산세가 커진다면 다시 한번 쇼크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터진다면 상당한 시장에 불안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갈 수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대응입니다. 이 부분은 대응해서 영역으로 봐야 되는데, 허나 지금 이 사태로 이게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이런 건 아니고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이 너무 큽니다. 돈이 풀린 게 너무 커요. 삼성전자가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랑 지금의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현금 보유가 100조가 넘어요. 시가총액이 300조고요. 그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다시 200조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 정도를 빼줘야
지금의 코스피가 박살이 납니다. 지금의 코스피가. 자, 마지막으로 지금의 시장의 수급은 수급 자체로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급으로 보면은 폭락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파생 시장에서의 흐름을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이미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파생에서 또 변화가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오늘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수익도 많이 누적을 시켜 놓고요. 파생 쪽에서 이미 변화가 일어났고, 흔히 말하는 미결제 약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33만 개가 있었던 부분이 또 청산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 목요일 날 일어날 선물 옵션 만기일에서 여러 가지 이 선결 조건이 있겠지만 국내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중국이 잘 처리를 하는 거죠. 지금 시진핑이 오늘 우한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이 중국의 투자 심리를 굉장하게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까지 감소를 하고 그러한 영향이 글로벌적으로 파생이 된다면 이제 중국이 먼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마지막으로 더 시장을 안 좋게 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안 좋게 보려면. 그러나 시장을 바르게 보려면 또 다른 각도로 많이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하락장에서 생존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반등 시 현금은 무조건 50% 두면서 지속 우량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테마주 좋아요. 테마주 좋은데 아다리가 걸렸을 때, 이 정확하게 박자가 맞았을 때 그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평소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테마주 넣었다 뺐다 할 때 이게 또 아다리가 맞지 않으면 하나는 먹고 다른 하나에서 또 왕창 까져요. 근데 우량주 같은 경우는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서 일정 부분의 비중을 넣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를 우량주, 실적주로 메인을 둔 다음에 테마주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 지금 시장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 섹터와 시장이 반등할 때 엇박자가 타면 단기간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 반등할 때 테마로 반등이 아니라 전공법으로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전공법이 더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테마도 잘 타면 좋기 때문에 이게 100%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손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습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미국 내일인가요? 내일 미니 슈퍼 회의일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트럼프가 이제 대책을 발표를 할 건데, 이 감세 이슈가 있습니다. 감세.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준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주식이 하락하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 이러한 부분이 글로벌 증시를 살려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장 일단은 시장이 반등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 그럼 바로 수급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수급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팔았습니다. 현물에서 1조 찍고 프로그램에서 1조 4천억, 어제와 거의 비등비등하게 팔았네요. 어제 1조 3천억을 팔았고 오늘 1조 4천억을 팔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팔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미 있는 수급에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연기금이 들어오는 부분을 지금 코스피에서 특히 이제 우량주 위주로 연기금이
다시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억 이상의 자금을 계속 집행을 하는데 4일 연속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들어온 이 금융투자 물량이 또 만약 내일 또 단기성 차익 물량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금투에서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온다 하면 일정 부분 또 차익을 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네, 핑퐁 하는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신경 쓰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은 반등한다가 제 생각입니다. 자, 종목 보죠. 종목 먼저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 해외 증시 먼저. 이걸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일단 지금 시간 6시 10분인데요. 나스닥은 아까 2%까지 내렸다가 뭐 순식간에 4% 올라왔네요. 이건 못 봤는데 외환을 체크해주고 환율 다행히 1200원 아래때 내려와 줬고요. 원자재 금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오전에 7%였는데 이거는 뭐 상승폭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걸 올려야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전 상해는 뭐 저희 장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해줬고 전일 유럽 증시 폭락을 했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상승폭은 글로벌적으로 제일 적었는데 대신 하락폭도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일단은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상승해주는 모습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나스닥의 위치를 한번 보면요. 전일 굉장히 아픈 구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8,000포인트, 8,200포인트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로 보면 8,250포인트인데 이 구간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상승을 한다면 이런 구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의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서 추가 상승을 해줄지 이거는 트럼프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내렸다가 이렇게 갈지 두 가지 요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은 일단은 근데 의미 있는 구간까지 내려온 걸로는 보여집니다. 의미 있는 구간까지 내려와서 뭐 추가 하락을 더 할 자리가 많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삼성전자는 오늘 네 당연히 매수 자리로 봤어야 되고요. 당연히 매수로 봤어야 되고 진짜 외국인이 많이 팔긴 하네요. 금액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도 3,500억을 팝니다. 기관에서 오늘 2,100억을 받아주는데 이제 내일장 아마 반등을 하고 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될 구간이고요. 왜냐면 위에 내려오는 이 이평선이 꺾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평선이 다 내려올 때까지는 지수는 이렇게 수렴하다가 결국은 5천원 초반권, 5만원 초반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구간마다 매매를 하고 반등하면 매도하고 다시 5만원 초반에 오면 또 매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속 트레이딩이 가야 되고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지금 이 이평선들의 이격이 큽니다. 충분히 트레이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제 오늘 이렇게 매수가 됐고요. 오늘 시초가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반등을 하면 92,000원 선에서 또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고 결국 아까랑 똑같은 말이지만 이런 수렴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있다가 떨어진 종목은 이 이평선의 이평선이 수렴하는 구간까지 즉 반등을 해주더라도 이런 거의 정직하게 가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들을 펀더멘털은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SDI 당연히 오늘 매매를 들어갔습니다. 시초가 이하, 시가 이하에서 3분할 매수가 들어갔고요. 삼성 SDI는 여기서 다 잡았네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홀딩하고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똑같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목표가를 정하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주도주의 흐름이고 이미 예상이 됐던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아마 종목이 화답해 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대장은 삼성전기였어요. 시장에 삼성전기가 큰 폭으로 반등을 좀 해줬는데 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반등의 폭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이제 전일 이 하단에서 잡고 오늘 시가부터 시가 이하 또 매수가 들어간 게 카카오가 매수가 들어갔고요. 이 모빌리티 관련해서 카카오는 패러다임의 변화의 종목에 있는 중심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평선 첫 자리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반등을 노린 매매입니다. 결국 이 종목도 트레이딩이 되는 거죠. 아마 뭐 이 구간에서 또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자, PNT 전부 다 매매를 한 종목이에요. PNT 9,000원 이하 매수. 네, 정확히 저 9,000원에 걸어놓은 게 체결 이렇게 두 번 매수해서 홀딩 돌파 매수 홀딩 이렇게 매매가 돼서 3번 정도 오늘 3번 사가지고 물량을 그대로 들고 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하면 지금 이제 지난번에 반등할 때는 이런 구간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런 구간이 버티고 있고요. 또 갭을 들어서 올라간다면 뭐 이런 구간에서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또 한번 던져주고 다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예 스윙으로 가겠다면은 뭐 그냥 들고 갈 수도 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전체 지수가 역배열해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5G, 중국 차이나 모바일의 5G 투자 23만 개 안테나 발주를 이제 하겠다는 말이 나오면서 네, 시장이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의 대장이었던 HFR, 그다음에 이노 와이어리스가 특히 이제 시장 대비 엄청 강한 아웃퍼폼을 해줬고 내일도 이쪽이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5G 관련된 종목들이 내일도 강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도 조금 이쪽 섹터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락을 하더라도 이쪽 섹터가 하단을 견고하게 지켜준다라는 거는 여전히 IT 반도체 2차 전지 5G는 시장 주도임이 틀림이 없다. 시장 주도가 맞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드팩토는 아쉬워요. 오늘 보고 있다가 이거를 매매를 못한 게 정확히 이제 시장 막판에 들어 올렸는데 얘랑 지금 네페스 모습들, 즉 주도주에서 나오는 패턴이 아주 균일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균일하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급등하는 모습. 네. 나중에 이것도 여기 구간에서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자기 제자리 찾아가면서 갈 주도주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이런 정도 다 빼고 자, 그 다음에 이쪽 섹터 종목들을 좀 보죠. 이쪽 섹터 종목들이 지금 시간에 어떻게 됐냐. 와, 시젠 대단하네. 내일도 변동성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 같은 경우는 뭐 운봉 3개 떨어지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노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 대금이 1조 3천억이 터졌어요. 이 종목에서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테마주 잘못 건들면 굉장히 힘듭니다. 대신 오늘 거래 대금 보면 삼성전자가 1조 7천억, 시젠이 1조 3천억, 뭐 엄청났죠. 이쪽에서 시장 거래 대금 거의 폭발했습니다. 그 정도로 거래 대금 많이 나온 섹터였기 때문에 좀 안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까지 해서 내일 하루 더 변동성 키울 것 같네요. 보니까 내일 하루 더. 그럼 나머지 종목들 밀려 있는 거 쪽들. 근데 이쪽은 전부 다 단기로만 봐야 돼서 네. 자, 그리고 ST큐브라는 종목이 있어요. ST큐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MO를 담당을 하게 된 ST큐브인데 상한가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간 외에서 2.82%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병균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회사가 이쪽에 CMO를 맡겼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좀 올라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제약바이오 바이오시밀러 안에서 때문에 주도주와 연관된 ST큐브 한번 함께 관심 보여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잘하면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V자 반등이. 근데 이제 평소에 이 종목이 이 반등이라든지 그게 그렇게까지 깔끔한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을 잘하면서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노바렉스. 기다리는데 조금 안 온데 이 건기식 제품에서 굉장히 기대가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좀 넣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S&P 관련된 레버리지입니다. 오늘 이제 이것도 사 모은 종목이에요. 꾸역꾸역 샀고 이 구간에 매수 의견은 이 구간에 드렸어요. 여기서 바닥 잡았습니다. 해서 1460 구간 그래서 이렇게 매수한 것 같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매수를 해서 끌고 가고요. 이것도 보면 지난번에 뭐 매도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이런 구간 가면 분할 매도 해서 가면 되죠. 분할 매도 이런데 한번 팔고 이런데 한번 팔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 많이 두렵고 좀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해요. 시장 보면서.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내동 매매를 안 해야 되고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 좀 늦더라도 전공법으로 좀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뭐 금융위기처럼 시장 망하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